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오늘 책을 교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교재를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인문과정, 기본과정 이렇게 이제 쭉 거쳐서 왔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론의 마지막 파트죠, 그죠? 이제 요약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책에 보면은 자, 464페이지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를 출발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딱 출발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라, 장부.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 이라면은 요게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적 공부 이라면 이게 이제 뭐냐 이럴 때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요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장은 또 종류를 크게 4개라, 4개. 그래서 토지 대장이 있어요. 임야 대장. 그러면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이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둘로 나누죠. 그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그러면 토지도 2개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 대장에 등록. 그럼 어떤 토지가 토지대랑 어떤 토지가 임야대랑 이걸 뭐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눈다. 산하고 평지.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그럼 법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제가 좀 전에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을 해야지. 그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7자리죠. 그죠? 그 제일 앞에 홀수가 나오면 남자, 짝수가 나오면 뭐다? 여자. 그럼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이고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렇게 되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력도네, 지력도.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 그럼 요게 한 쌍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한 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대장 있는 곳에는 지력도를 같이 비치를 하는 겁니다. 임야대장 있는 곳에는 임야도를 같이 비치를 해요. 그죠? 요게 요 2개 있죠. 요 2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이거는 특수지역에 있는 거예요. 특수지역에. 그럼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주민등록 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면 이 가족관계 증명서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 등본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있다 이 말. 근데 이 주민등록증은 18살, 19살 되어야 갖는 거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그럼 이때는 그냥 이어버리면 됩니다. 이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특수지역에 있다. 그럼 그 특수지역이 어딘데? 이거 이어버리면 되는 거라.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에 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하면은 여러분들 이래 봅시다. 이게 좌표지, 좌표. 그럼 좌표로 청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되느냐 꾸불꾸불해야 되느냐 할 때 반듯반듯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산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라는 말 속에는 임야대장이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산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으로 치거든. 농촌에는 이거 토지가 꾸불꾸불하지. 그럼 이건 사용을 못해요. 그럼 이런 거는 도시, 특히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 우리가 평촌 신도시가 있다, 분당 신도시가 있다, 일산 신도시가 있다, 송도 신도시가 있다. 그런 데는 바둑판처럼 딱 나오지. 그런 지역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잠깐 갔다 올게요. 이 지력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절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집에 주소를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게 토지들이지, 토지들. 그럼 자기 집에 주소를 써버리면 돼요. 그럼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러면 되죠. 그죠? 그럼 요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그죠? 좌표. 요 좌표는 특수지역에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소유자가 나와야지.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 갑. 요 정도는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모든 토지는 지력 공부에다가 다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요. 자, 여기라 봐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 지적은 요 6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적어요. 등기하고 지적하고 비교하면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분량이 작아. 요것만 갖고 공부를 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 그럼 이 소유자는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보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 다음에 변동원인, 변동일자, 요게 한 개입니다. 요게 한 개입니다. 요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예를 들어서 봐요. 자,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을이죠. 그럼 이 사람의 을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지. 그래가 1월 2일 날 매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몇 며칠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날짜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이게 매매다. 그럼 여기에 매매가 있다, 교환이 있다, 정려가 있다, 상속이 있다, 수용이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요게 원인이지, 원인.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요거는 하나입니다. 오케이? 네. 법학에서 이름을, 우리 여기서 우리 지력법 시간에 이름을 썼다 이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몇 며칠, 1월 2일, 매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소유자는 단독 소유가 있지. 그런데 10명이 공동 소유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느냐,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돼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동 명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분이 있지, 지분. 그게 우리가 소유권에 뭐가 있다? 지분이 있다. 맞아? 그러면 이거는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안 해요. 그럼 다시 할게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일 때 단독 소유는 요것밖에 없지. 공동 소유는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유니까 소유자 써야지. 맞죠? 네. 지분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다시 합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요것밖에 없어요. 공동 소유일 때는 요 3개가 다 나와야 된다. 다 안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칠판을 보세요. 자, 보세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있는데 지금 소유자를 설명하고 있거든. 그럼 소유자는 여기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사천목가거든. 이걸 우리가 본관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본관은 주민등록증에 안 나오지. 주민등록 등본에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나오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제가 이 토지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대장을 봐야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도민이나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함. 그러면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딱 하면 단독 소유라, 단독 소유. 그럼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있거든. 그럼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없어요. 공동 소유일 때만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그럼 뭐냐? 이거와 이거의 차이.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요거는 아파트 토지. 요거는 그냥 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지가 있지. 그럼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지.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써야 되거든. 그럼 소유자가 송윤아 같으면 송윤아 이래 쓰면 되지. 그런데 이 토지를 송윤아 외에 100명이 공동 소유하는 거라. 그러면 송윤아 외 99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100명이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거든. 그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가 따라 붙어야 된다면 요게 공유지 연명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래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거든. 여기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토지 대장이 따로 있고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게 토지니까 토지 대장이 있고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써야 돼요. 소유자를. 그러면 아파트의 토지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지. 공동 소유. 그러면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거든.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그러면 이 아파트 토지의 면적이 얼마란 말이고? 5천.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했거든. 그럼 요거 있죠. 요거 이해됩니다. 이걸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요 장부는 대지권 등록부고 요 안에 그 숫자 있죠. 요거는 시작 대지권의 비율. 요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까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하거든.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다 나와야 돼요. 맞아요? 네. 다 나온다는 거는 이게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맞지? 네. 근데 이제 요거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은 여기에는 지분을 등록을 해야 하네요. 안 해. 여기는 해야 하네요. 해. 그럼 결론은 여기에는 위에 있는 이 두 개만 등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세 개를 다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다게 되면 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공부 잘했어요. 그럼 이제 출발을 하거든. 출발을 하면은, 자, 여기 봅니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간다. 그럴 때 소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소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소재가 있고 주소가 있거든.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소재입니다.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소재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맞다. 요거를 행정구역의 명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그 삼성동이 행정구역의 명칭이지. 평택시 논현동, 이 논현동이 행정구역의 뭐다? 명칭이지, 명칭. 오케이? 네. 요거는 법에 언급이 없어요. 그냥 소재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명칭.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지지. 번지잖아요.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뭐다? 지번.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토지 대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네. 자, 100번지. 100번지에 토지 대장은 없습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100번지. 삼성동.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제 등랍니다. 삼성동에 토지 대장은 없습니다. 100번지에 토지 대장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토지대장은 있다, 있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합쳐져야 되는 거라.
맞죠? 네. 이걸 분리시켜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냥 100번지이라면 이게 삼성동의 100번지인지 논현동의 100번지인지 대치동의 100번지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삼성동 100번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분리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요 두 개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이거를 등록을 누가 하느냐? 등록은 다 국가가 다 등록을 합니다. 국가가. 그럼 등록된 소재와 지분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변하면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럴 때는 잠깐만요. 오늘 공부가 포괄적으로 되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가 있어요. 지적이 있어요. 지적. 그러면 변하는 걸. 여기서는 그냥 변하는 게 변경입니다. 변경. 여기서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오케이? 네. 그럼 등기법 시간에는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거든. 이때는 네 사람입니다. 주체가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그 하나가 당사자 신청주입니다. 하나가 관공서 촉탁입니다. 하나가 등기관의 직권입니다. 직권. 하나가 법원의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서 줄여서 가면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럼 등기는 주체 누가 하느냐? 일어날 때 신청을 하는 거, 촉탁을 하는 거, 직권을 하는 거, 명령을 하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은 두 개밖에 없어.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게 하나는 뭐다? 신청. 하나는 뭐다? 직권. 요 두 개밖에 없다 이 말. 여기는 네 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 여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쉬운 거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OX잖아요. 홀수 아니면 짝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공부하기 쉽지. 이는 네 개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나아가야 되거든.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사자. 그럼 당사자 일 해볼게요. 그럼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지. 맞다. 맞아. 그럼 요 당사자 일하면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적은, 자, 칠판을 봅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럼 이 토지의 표시를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요렇게 합니다.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부동산 뭐가 있다? 표시, 무슨 관계? 권리. 이게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그럼 등기부가 이렇게 나오지. 등기부가. 오케이? 네. 그럼 나오면 이걸 세 개로 나누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맞죠? 네. 그럼 요 세 개를 할 때 제일 위를 표제부라고 부르지. 중간을 갑구라고 부르고 아래를 을구라고 부르지. 그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아. 그러면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고 소유자는 갑구, 소유자 외에는 뭐다? 을구. 그러면 여기서 탁 이리로 가면은 요게 토지의 표시거든. 지적은 말 그대로 짓자는 그 땅 짓자니까 건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아. 토지를 연구 대상으로 해. 이게 이제 등기로 가면은 토지도 하고 건물도 하니까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쓰고 지적은 뭐라고 쓰고 토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표제부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여러분들 표제부는 계약이다 아니다? 표제부는 공동신청이라, 다시 할게요. 지적에서는 공동신청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단독신청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럼 여기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신청이라는 말하고 당사자 신청이라는 말하고는 있잖아요. 여기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당사자라는 말 속에 단독 신청이 있고 무슨 신청이 있고 공동. 그럼 지적에서 요 신청이라는 거는 전부 다 단독 신청이에요. 지적에는 공동 신청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케이? 등기는 단독이 있고 뭐가 있다? 공동.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이 하면 뭐다? 공동. 둘 중에 혼자 하면 단독이에요. 그럼 이 혼자라는 게 권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가 들어가면 단독. 다시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 이해했어요? 이거는 이제 등기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거라. 지적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지적은 전부 다 신청이고 이 신청은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뭐 의무자 권리자를 구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가거든. 그럼 요거 두 개 있죠. 요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요거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뭘로 한다? 제거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소재지 행정구역의 명칭이지 이게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지. 대장 다 고쳐야지.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지. 이런 거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고쳐주니까 먹고 직권이 돼요. 직권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지. 오케이? 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죠? 자, 책에 요리를 한번 가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할 때 466페이지를 갑니다. 466페이지를 갑니다. 거기 보면은 토지의 등록 이래 나오죠. 토지 등록.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열어보세요. 그거를 풀어헤치면 토지의 등록을 풀어헤치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 지적 아니다. 지적.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들어갑니다.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등록했다, 기록했다, 등기했다, 신고했다. 이 점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등록이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기록이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신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샀지. 그럼 차량 사업소에 가서 뭐 해야 된다? 등록. 맞죠? 네. 그럼 집을 사고 팔았지. 등기소에 가서 뭐 한다? 등기. 애가 태어났지. 동사무소에 가서 뭐 한다? 신고. 맞아요? 네. 그럼 우리는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뭐를 한다? 등록. 그럼 지적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등록. 등기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등기. 맞아요. 그러니까 등록했다, 등기했다, 기록했다, 신고했다. 이 전부 다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등록이라고 쓰고 저기서는 신고라고 쓰고 저기서는 기록이라고 쓰고 이렇게 표현이 다를 뿐이다. 뜻은 똑같은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그럼 책에 딱 가보세요. 1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 것이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분, 지분 면적, 경계, 자표 등을 조사성 지력 공부에 동그라미 칩니다. 등록.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세요. 등록은 누가 한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예를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거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있잖아요. 지적이거든. 이 지적은 담당 부서가 있다. 담당 부서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여러분들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 사무는 행정부가 책임자입니다. 행정부.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지.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지. 국무총리 아래에 각부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담당의 수장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 그럼 그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지. 그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지. 그 아래에는 읍면동장이 있지. 그럼 지적에서 주체를 물었을 때는 이 4명 중에 1명이 항상 답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 중에 요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합니다. 요 사람을 우리가 지적, 선청이다, 소관청. 정확한 표현은 여기에 특별자치시장이라는 게 붙습니다. 특별자치시장도 시장이다, 시장 아니다, 시장.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요걸 우리가 시작, 지적, 소관청. 그래서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러면 시험에는 이거를 잘 안 써요. 이거 써도 됩니다. 요걸 안 쓰고 요거를 자꾸 쓰는 겁니다. 오케이? 네. 요거를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내려오세요. 2번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문, 지분 면적, 경계, 좌표는 줄 것입니다. 토지의 이동.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받아 지적소관청이 동그라미 칩니다. 결정. 되죠. 그죠?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그래서 이제 표 안으로 들어갑니다. 봐도
자, 오른쪽입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토지의 지번임의 경계를 결정할 때에 자, 적었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자, 요리를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고, 그럼 이렇게 딱 나왔거든.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자, 이렇게 딱 됐죠. 그럼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등록을 했다는 게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했던 내용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 변하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이름도 출생신고 했지. 살다가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그럼 여기서 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화살표가 딱 나오는 게 요리였어요. 뭘로 한다? 신청. 뭘로 한다? 직과. 이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원칙은 뭘로 한다? 신청. 그럼 신청으로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직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이래 되는 겁니다. 토지 이동.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시작. 토지 이동.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자, 지금 밑에 거 적지 마세요. 조사를 합니다. 조사부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 뭐다? 정리.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인이 시험 문제 이게 3번이 나왔거든. 3번이 나왔는데 전부 다 답은 여기서 끝내더라고. 이는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 여기서 끝내더라. 그럼 작년도 기출문제 이게 답입니다. 답인데 그럼 어떻게 냈냐?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자, 답입니다.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요 밑에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요리 한번 해볼게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그건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부라는 걸 작성을 하겠지. 오케이? 네. 그럼 요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수업에 쓰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최종 정리한다는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다 생략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맞지? 그거를 보고 시작. 지적 정리. 그러니까 앞에 건 다 생략을 하잖아요. 맞다. 맞지? 이거 딱 됐죠? 그럼 요것만 딱 외우고 있으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번으로 내려옵니다. 이 지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50%거든.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지번입니다. 지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만약에 출제인이 그림으로 낸다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거든.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자,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으로 갑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자르세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르세요. 북서에서 자르세요. 남동 어로. 그럼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 그러면 이 지적은 있잖아요. 엄청 순수합니다. 글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요리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번. 지번이죠. 그죠? 지번. 근데 우리말로 말하면 번지다. 번지 아니다. 번지. 아니,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이런 것도 시험에 되나 이럴 때 이게 지적법에서 제일 골 때리는 문제.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텀에 이렇게 합니다.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에. 그럼 출제위원이 이 글자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지번은 지력소관청이 이라면 O다 Y다 O, 국장이 이라면 뭐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O다 Y다 O. 그럼 이 지번 부여 지역별이
리다.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뭐마다 리.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오도 와이더 오. 독립별로 하면 오. 읍면 독립별로 하면은 X. 읍면별로 하면 뭐다? X. 시군구별로 하면 뭐다? X. 그런 게 말장난이 시험 문제다 이 말. 그 다음에 요거 읽어봐요. 시작. 북서에서 시작. 남동. 그럼 이거 글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남동에서 북서하면 뭐다? X. 북동에서 남서하면 뭐다? X. 북서에서 남동. 됐죠? 네.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거든. 그럼 지분을 주는 겁니다. 줄 때는 답입니다. 시작. 북서라는 거는 시작입니다. 남동이라는 거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을 맺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방향 표시를 하면은 북이지, 남이지. 그럼 뭐다? 서. 그럼 뭐다? 도.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시작이죠. 그 말은 1번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1번은 당연히 여기가 1이지. 그럼 2, 뭐다? 4, 뭐다? 4, 5, 6, 7, 8, 9잖아요. 그죠? 그럼 요 1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북서라는 겁니다. 그 1이 갔다가 1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요게 9잖아요. 시작. 남동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하나, 자, 우리가 순수하니까 보세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어는 이어져야 된다. 안 이어져야 된다? 예. 그럼 3번 밑에 4가 와야 되는 겁니다. 맞다. 그럼 우편 배달 아저씨가 우편 배달할 때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또 뛰어가서 또 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하나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죽었습니다. 임야, 대장, 임야, 도. 한 장을 넘기세요. 토지의 집에는 숫자 동그라미 칩니다. 앞에 동그라미 칩니다. 산.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자, 요리 오세요. 아까 전에 했죠. 우리나라 토지는 토지대랑 아니면 임야대랑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답은 요겁니다. 요게 지번이거든. 지번, 요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랑이고,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랑이다? 토지.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 대랑입니다. 앞에 이라면 오다 와이다 오. 끝에 이라면 뭐다? X. 산하면 뭐다? 오. 임하면 뭐다? X. 임야 대장이니까 임이 아니고 산을 쓴다. 임야는 산입니다. 산. 맞다. 맞지. 통과. 그 다음에 집어는 본번과 구선으로 돼. 그냥 요거 하나만 공부합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00. 자, 그럼 다시 할게요. 100. 다시 1이라면 읽으면 안 되죠. 그죠? 시작. 100의 1. 그럼 이때 요 앞에 숫자는 본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뒤에 숫자는 뭐라 부른다? 보라. 그러면 요 막대기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의.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하면 잡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하나만 할게요. 자, 요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 숫자는 항상 이거잖아요. 칠판을 보세요. 1, 2, 3 이렇게 가는 거지, 숫자는. 맞다. 맞죠. 그런데 1에 1, 1에 2, 1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2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1로 가는 거예요. 2는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2를 줄 수 있다면 1의 1, 1의 2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겁니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문자로 말하면 1, 2, 3, 4죠. 우리나라의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시작 있다.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뭐다 있다.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오. 이거는 답으로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지분으로 띄우는데 답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거든. 이 지번의 부의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인데, 동그라미 1, 2, 3, 4가 있는 거예요. 그 1, 2, 3, 4가 있는데, 1번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 4번이 중요한데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1번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입니다. 그 두 개입니다. 두 개. 오케이? 네. 신규 등록자입니다. 원칙. 자, 적었습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예외입니다. 예외.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기억입니다. 최종 지분의 토지의 인접.
니은입니다. 멀리 떨어져. 디귿입니다. 여러 필지. 되죠? 자, 이리라 보세요. 자, 요것만, 요 고비만 넘기면 공부하기가 쉬워요. 자, 공부할 때. 자, 요리로 잠깐, 요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잠깐 나눠고 한번 해보죠. 자, 요리. 자, 보세요. 1번에 신규 등록이거든. 등록 전환입니다. 전환. 그러니까 여기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예외.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에요. 부분. 예외는 최종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입니다. 본번. 그러니까 예외가 적용이 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처음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입니다. 여러 필지.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이래 해볼게요. 자, 여기에 신규 등록이 있고 등록 두 개거든. 두 개인데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지. 토지가 아니니까 지도 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 근데 서산간척지를 매립했거든. 그러면 육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됐거든. 그러면 이제 지번을 주는 거예요. 지번을. 사람이 태어났다면 주민등록번호 주듯이 토지가 있다면 지번을 부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산입니다. 그럼 산이니까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지. 근데 산을 허물어 버리고 아파트 지을 수 있지. 공장 지을 수 있지. 그럼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장인데 공장을 지었다, 택지를 조성했다면 토지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산 37번이다. 지번이. 그럼 이걸 허물어 버리고 택지를 조성했다면 지번을 새로 줘야 되거든. 줄 때 산자만 없애고 37번을 주면 안 됩니다. 왜? 토지대장에는 이미 37번이 존재할 수마다 있다. 제가 항상 애들 때 A 학교 다니다가 B 학교로 전학 갈 수 있지. 그럼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거든. 그럼 B 학교 전학 가면 37번을 그대로 씁니까? 세 번을 부여받습니까? 세 번을 부여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개인데 지번 부여 방식이 같은 거라, 같은 거. 그러니까 물을 때는 세 가지로 물을 수 있겠죠. 하나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하나는 신규 등록, 하나는 등록 전환. 그 세 가지를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등록으로 묻던, 등록 전환으로 묻던,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으로 묻던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그건 출제인의 마음인 거라, 마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리 오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정의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가장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1, 100, 1000,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토지에, 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이라면, 논현동의 필지가 만필지까지 있다면 지번을 쫙 주는 거지. 1번부터 만번까지. 그러면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럴 땐 항상 끝번호를 봐야 됩니다. 끝번호로 몇 번이다? 여러분들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끝번호를 알아야 그 다음 번호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럼 30번까지 있지. 한 명이 전화가 왔어. 그럼 그 친구는 31번이지. 그러니까 30번을 알아야 31을 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 정리합니다. 그럼 요 안에 500번 있다 없다? 있지. 다 생략이 된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요 안에 1001번은 있다 없다? 없지. 요게 끝번호이기 때문에 요 안에 1001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500, 600, 700은 다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다 생략을 한 거지. 맞다.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이에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럼 이거는 1001이지. 자, 이때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해야 답이 나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 합리적 일환이다.
아니지. 그러면 집어는 이어져야 되거든.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와야지. 100번지 옆에 1001 한 개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이 되지 않아요. 그럼 차선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 몇입니까?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그럼 당연히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봤을 때 1001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 합리적이냐 그건 당연히 뭐다? 100의 1.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00의 1을 문자로 한 게 시작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이래 되는 거예요. 시작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문자로 한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시작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 이래 되는 거예요. 요거를 문자로 하면은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100번지 옆에 1001이 오는 게 합리적이냐 100의 1이 오는 게 합리적이냐는데 100의 1이 오는 거는 당연히 합리적이거든. 그럼 그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시작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럼 이제 예외는 요 세 개거든. 요 세 개인데 자 보세요.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됐다. 그럼 여기에 최종 지번이 몇 번입니까? 만. 그럼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몇입니까? 만. 그러면 만 뭐다? 1.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럼 꼭 기억하면 돼. 집어는 1, 2, 3, 4로 가는다. 어디와이다? 5. 그 말은 만번지 옆에 1001을 줄 수 없었을 때 만의 1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부번은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본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 다음에 1001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럼 이거는 갈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섬 이런 거예요. 섬. 자, 저기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 그럼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몇 번입니까? 10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 여러 필지라, 여러 필지. 그럼 저는 여기서 좀 전에 한 필지지, 한 필지. 여기도 좀 전에 한 필지지, 한 필지. 그런데, 자, 요리로 예를 들어 놓고 공부해 볼게요. 자, 좌측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규 등록 전환이거든. 그러면 신규 등록하면 서상간척지를 매립하거든.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다, 수만 필지다, 수만 필지. 그 다음에 산을 허물고 택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산을 허물었을 때 필지가 한두 필지다, 만 필지가 여러 필지다, 여러 필지. 산 허무는 데가 한 필지가 아니지.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필지? 여러 필지. 자, 서상간척지를 매립합니다.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립지가 만필지가 매립이 된 거야. 만필지.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는 한 필지고, 여기는 만필지고,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식으로 한다면 요거 몇입니까? 100. 그러면 시작. 100의 1, 100의 9999, 100의 마 이래 되지. 자, 그러면 100가 더 크다, 100곱이 더 크다, 100의. 그럼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 그러면 만 뭐다? 1. 19,999, 2만. 자, 설명할 때 이래야 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다. 그러나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새로운 신도시가 그래서 만 필지가 새로 생기는 거라. 그러면 1001부터 2만까지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걸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일단 신규 등록 전환을 출제인이 물으면 지문에 이 세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게 예외거든. 그럼 이게 안 들어있다면 원칙으로 답해야지. 맞아요? 네. 들어있다면 예외로 답을 해야지. 맞아요. 그럼 자 처음에 해볼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분의 부분을 부여한다. otherwise 안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최종 본분 다음 수부터 본분으로 부여한다. 오덱스타 X. 요거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으면 이걸로 답하면 안 된다며. 이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분 다음 수부부터 본분으로 부여한다. otherwise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분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덱스타 X. 요거를 읽으면 이리로 가면 안 되지. 요리로 가야지. 맞다. 문제 푸는 요령 터득했다 냈다 해결돼서 통과. 요거만 이제 해결하면 돼요. 나머지 거는 이제 쉬운 겁니다. 자, 보자. 분할로 갑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분할을 필지 중 1필지의 지분은 분할 전 지분을 하고 자르세요. 자, 위에다가 100이라고 썼어요. 100.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래 나오죠. 그 옆에다가 100의 1이라고 써요. 100의 1. 그러면 다시 원칙을 보세요. 원칙에 둘째 줄입니다. 최종 부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수문으로 부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옆에다가 본번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러면 부번이라고 하면 뭐고 본번이라고 쓰면 뭐다? X. 그러니까 그 글자를 고치는 거는 그 두 개밖에 없거든. 본번 아니면 부번밖에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예외로 옵니다. 분할되는 필지의 주거섬에 건축물 줄 것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었거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두 번째는 분할이거든.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래 놓으면은 최종 부분 다음 순번부터 부번. 자, 요리 잠깐 해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시작. 최종 부번 다음 순부터 부번. 그러니까 여기는 본번이고 여기는 부번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항상 그림 하나 더 해놓고 할게요. 예외입니다. 예외. 건축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그럼 이 토지가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그럼 필지가 하나지. 그럼 지분이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이게 두 개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필지가 두 개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지분이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 옛날 거 하나는 그대로 쓰면 되지. 옛날 거는. 그럼 여기 몇이다?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요래 되는 거지. 맞다. 맞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게 또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시작. 100의 2. 자, 칠판을 봅니다. 1 다음에 2가 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최종 부번은 몇이었다? 1. 다음 수부부터 부번이니까 뭐다? 2.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최종 부번은 몇 번이다? 2. 최종 부번은 2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이니까 시작.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오케이? 아니, 100 다음에는, 101 다음에는 2가 오고, 2 다음에는 3이 오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1, 2, 3, 4로 가야지. 맞아요? 네. 자, 그럼 1위로 오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 100번지입니다. 여기 100번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시작. 100. 100의 뭐다? 1. 자, 보세요.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쓸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이때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북서. 자, 제가 글자를 써올 때 지금 여기서 글자를 여기서 이렇게 써오잖아요. 맞다. 그럼 좌측이 우선이다, 우측이 우선이다, 좌측. 항상 서쪽이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써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북서에서 남동이었지. 맞다. 그래서 여기가 10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쪽은 좌측이거든. 항상 좌측이 우선이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그럼 자상이 높다, 우상이 높다? 좌의정이 높습니다. 계급은 좌의정이 높습니다. 영의정이 1동, 좌의정이 2동, 우의정이 3동. 오케이? 네. 그럼 통과.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분할했다면, 아까 이 식으로 한다면 여기가 시작,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그러나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라고. 왜? 여러분들 건축물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 생활한다는 곳이거든. 그걸 우선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다?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를 뭐다? 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책으로 갔어요. 합병입니다. 원칙입니다. 합병 대상 지번 중 죽었습니다. 선순위. 갈로 안에 거 줄 거 보세요. 최종 순위. 여러분들 선순위는 앞번호지. 최종 순위는 뒷번호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 지번을 그려야 돼. 본번으로 된 지번일 때는 자 죽었습니다. 본번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예외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에 필지에 주는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줄 것이에요.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는 이제 합병이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본번 중 선순위입니다. 예외 건축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로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분할은 칠판을 봅니다. 분할은 요거 하나 해놓고 할게요. 자,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필지가 4개입니다. 필지가 4개니까 지번이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1, 3, 5, 7, 4개가 필요해. 그런데 이 4개가 한 개로 합칠 수 있답다. 있죠. 그럼 합쳤다면 한 개가 됐거든. 그럼 지번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라. 우리나라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장남. 가장 앞번호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앞번호가 몇 번이다? 1. 그럼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이다? 1. 그럼 이거는 없어지지. 맞아요? 네. 요 없어지는 걸 자 시작. 결번. 학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거는 결소.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거는 결번. 이해했어요? 네. 자, 근데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1에 돼 있어요. 1에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부분이 있지, 부분. 그럼 항상 부분을 먼저 쓴다. 본번을 먼저 쓴다. 본번. 그럼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본번을 쓰고 본번이 없었을 때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칠판을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1에 됐거든. 자, 여기가 1, 3, 5, 7입니다. 5, 7입니다. 그럼 하나로 합쳤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이다? 1.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것을 우선으로 쓸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자, 답은 분할의 건축물은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신청 안 해도 공무원이 알아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합병은 뭐를 해야 준다? 신청.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5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5번을 주는 거예요. 안 하면 1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옵니다. 요거 한 필지입니다. 쪼개었죠? 분할이다, 분할이다.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지. 늘어나는 거는 새끼치는 거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아버지 성실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러니까 뭐를 쓴다? 부분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 필지가 몇 개다? 2개. 2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럼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건 한 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개만 할 때는 항상 부분을 먼저 쓴다, 본번을 먼저 쓴다, 본번. 그럼 답을 딱 가져갑니다. 분할은 부분, 합병은 본번. 맞죠? 네. 분할은 뭐다? 부분. 합병은 뭐다? 본번. 그럼 본번 쓸 때 앞번호 쓴다, 뒷번호 쓴다? 앞번호. 그럼 선순위 하면 오더와이더 O. 후순위 하면 뭐다? X. 최종 순위 하면 뭐다? X. 이렇게 된다. 통과됐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에는 제목을 볼게요. 도시개발사업 줄 거세요. 지적확정 청량 줄 거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지적 확정 청량이 뭔데 이라면
도시개발 사업, 여러분들 분당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다 새로 정해요? 새로 안 정해요? 새로. 그럼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 청량 이름이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감 잡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원칙과 예외가 나오거든.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시험에는 468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제일 위에 가면 준용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네. 그거를 갖고 항상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준용을 먼저 보고 갈게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입니다. 1. 끝에 죽었습니다. 지번을 변경. 2. 죽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3. 축척 변경. 됐죠, 그죠? 그래가 이제 467페이지로 오세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자, 여기에 4번에 지적, 확정, 청량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종전지번중, 본번입니다. 본번. 예외는 블록 단위로.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시작. 최종 부번 다음 순부터 부번. 글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답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놓은 적이 없고 시험에는 이제 이게 시험에 났어.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거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그럼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가니까 이걸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책에 잠깐 확인을 하고 갈게요. 원칙의 첫째 줄에, 자, 적었습니다. 종전지번 중 본번. 본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옵니다.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일 때는 그 지번. 2번입니다.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의 경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 걸친 지번. 예외입니다.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자르세요. 그래가 옆에다가 지번수 부족 할 때는 죽었습니다. 블록 단위.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는 필지번을 부분을 부여하거나 지번 부여 지역에 죽었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그러니까 예외는 블록 단위에다가 동그라미 1, 한 칸 밑에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에다가 동그라미 2. 그러니까 예외는 두 개다. 예외는 두 개. 오케이? 네. 자, 이리 오세요. 이거는 시험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왜 없느냐 이러면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림으로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리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토지가 이제 그냥 강의하기 쉽게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어느 지역이 있어. 그러면 지번을 새로 부여합니다.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해가 이게 지번이 다 있습니다. 다 생략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지워 볼게요. 자, 요게 한 필지입니다. 지번이 몇 번이다? 7. 그럼 요게 몇이다? 4. 그럼 여기다 3의 뭐다? 1. 그럼 요게 옛날에 분할했다 할 수 있죠? 네. 그럼 요게 4의 뭐다? 1. 되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강남구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나 일부만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럼 일부만 들어갔다는 건 요것만큼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만 지금 들어갔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딱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지. 그래가 지분을 새로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답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새로 딱 정해서 그러면 지분도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 줄 때는 옛날 번호 중에서 본분만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깡그리 뭉개고 지분을 새로 부여하거든. 새로 부여하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부분은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본분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 몇입니까? 1. 요거 몇입니까? 2. 이거는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할 때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4. 요거 시작. 3의 1. 맞아요? 네. 그럼 이 토지가 또 나중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는 같은 번호는 안 써요. 됐죠? 네. 그럼 요거 몇이다? 4의 1. 본번이다, 부분이다? 부분은 안 써요. 그러면 시작. 5, 시작. 6. 자, 요거 아까 요래되었지? 맞죠? 그러면 요 한 필지에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지? 반은 안 들어갔지? 그럼 여기도 몇이고? 7. 여기도 몇이고? 7. 그럼 이거 7을 쓰면 여기도 있잖아요. 중복되잖아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이것도 안 써요. 그러면 이제 시작. 8. 그럼 뭐다? 9.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로 말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종전의 지분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분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종전 지분 중 본분만으로 부여한다. 이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외입니다. 그럼 종전의 지분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분의 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분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최종 본분 다음 수문부터 뭐를 부여한다? 본분. 그럼 이게 만약에 끝번호가 100번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옛날 번호 중에서 본분만 부여해 오다 보니까 지분이 부족하지 않다? 부족할 때는 최종 본번이 몇 번이다? 100. 그럼 여기 되면 몇이다? 101, 102, 103, 104, 105, 106 이래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아니면은 블록 단위로 블록은 이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1블록, 2블록, 3블록. 그럼 블록 단위로 1에 1, 1에 2, 1에 3, 2에 1, 2에 2, 2에 3. 요게 블록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분을 줄 수마다 있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분을 줄 수마다 있다.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놓은 적이 없어요. 그건 언제인데 그냥 오늘은 이것만 딱 머릿속에 떠올라갑니다. 종전 지분 중 뭐만 쓴다? 본분.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옛날 번호 중에서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는 처음 주는 거거든. 처음 주는 거는 오케이? 자, 본분을 쓴다, 부분을 쓴다, 본분. 그러니까 옛날 번호 중에서 본분만 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제 손을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종전의 지분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분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종전 지분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걸 다 써야 되거든. 그럼 이게 7줄, 8줄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로 갖고 항상 낸다. 요거는 2줄 반밖에 안 되거든. 보세요.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건 2줄 반밖에 안 되거든. 그럼 항상 시험에 이거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3가지입니다. 자, 이리 오세요.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어더와이더 오, 요게 하나. 그럼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그럼 반대로 한다는 말은 다음 보기에서
다음 보기에서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놓은 거예요. 요 세 개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그러면 이제 보기 속에 하나는 이래 들어갑니다. 이리 오세요. 지분 변경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어더와이더 그러면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어덱스다 X. 이게 기출 문제다. 지문이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답은 이 세 개는 1위로 올라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딱 외우고 있으면 된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468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그 칸을 보세요. 준공전 할 때 그걸 줄 거 보세요. 준공전. 옆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에 신청할 때는 지력소관청 죽었습니다. 사업계획도. 요거는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옛날에 기출문제 한 번 나왔어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지. 그럼 지분을 새로 준다는 건 아시겠죠? 이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야 세분을 준다. 끝나기 전에 준다. 모든 거는 끝나야 주지. 오케이? 네. 그런데 끝나기 전에 줄 수도 뭐다? 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줄 때는 뭘 보고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자, 줄 건 것이 사업계획도. 그럼 시험에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 기준으로 하는 게 뭐냐 이래 나온 거예요. 시험에 시작. 사업계획도. 그래 공부하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3번으로 내려옵니다. 지분 변경입니다. 표만 딱 들어갔어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세 개. 자, 시작. 지분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그 세 개를 딱 외우는 거라. 그럼 이리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지분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뭐다? 반출. 요거 딱 외우면 한 문제 맞춘다, 맞춘다, 맞춘다. 그래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고 지력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몇 개? 세 개. 그럼 여기서 자, 요 글자로 보세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같아 안 같아? 같잖아요. 지분 변경, 축척 변경 같잖아요. 법은 이놈들이 지 마음대로 써. 법은. 근데 저는 암기하기 쉽게끔 딱 모아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거와 같구나. 그럼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만 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암기하면 되지. 맞다. 맞아.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의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